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이 됐지만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없었습니다. 일단 화면 만나볼까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한 적 없으실까요? 전환사채 일부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용됐다는 거 전혀 모르셨나요? 쌍방울 전환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구속하면서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구속영장에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빠진 거죠. 그건 뭐냐? 결국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해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 부풀리가 있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에도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의혹 부풀리기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커봐라.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적시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느냐라는 게 요지인데 근데 검찰은 뭐 보강수사도 할 거지만 뭔가 다 넣진 않았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인신을 구속해서 강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적시가 돼 있었다라면 검찰이 수사를 이만큼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혐의가 벗었다, 혐의가 없는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김성태 그 전 회장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일 구속 만료일 이후에 이제 구속 이후에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소할 당시에 과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포함이 되느냐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검찰은 이제 신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신 구속이 돼 있는 그 3주의 시간 동안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를 해서 김성태 회장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그 기소장에는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이제 결국은 검찰도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 아니냐는 대북 송금 의혹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들어보겠다. 여기 없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 건 아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체포를 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은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검찰로서도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을 소환하기 전에 그 전에 수사했던 부분들, 특히 이제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봤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빈칸이 정말 많은 의혹입니다. 일단 검찰로서는 쌍방울이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을 것 같다라는 여러 의혹들이나 정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사를 더 많이 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빈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장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과연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치권 소식이 나와서 이번 주제에서 마무리를 하고 속보를 짚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속보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에 저출산 부위원장 해임 혹은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 제 불찰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휴대전화를 든 게요. 뭐 전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방금 받았는데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린 건 제 불찰입니다.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경원 올림 이런 입장문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어떻게 좀 앞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해외 순방을 마치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귀국 이전에 저 대통령실 김대기 실장이 내놓았던 이른바 나경원 의원의 SNS 내용에 대한 이 논란을 마무리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내용으로서 사과하고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자기 불찰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 문제가 됐던 SNS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제 당대표 선거 와중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한다기보다는 민심을 잘 반영해서 대통령께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예. 저 부분이 불필요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혼쭐이 난 건데요. 왜냐하면 본인의 해임 결정이라고 하는 본인의 인사권과 관련된 이슈인데다가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해석될 만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문제 때문에 지지율도 빠지고 사면초가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출마를 할지 불출마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대통령 기국 이전에 적어도 저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해임 결정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처럼 직접 공격하는 듯한 이런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저렇게 뒤늦었지만 송구하고 불차리고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중에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메시지 돌려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거다, 이 해임은. 그 이후에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한 40명 정도가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사과하라 뭐 연판장까지 돌렸기 때문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오고 네. 설 연휴도 내일 시작이 되고 그런데 오늘 전날에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다. 출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보면 출마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여러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좀 전에 입장을 낸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실의 어떤 또 대통령의 의중을 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출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떤 사면 초과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일단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저는 결례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는 했고 뭔가 대통령 오기 전에 문제 고리는 풀겠지만 그러나 이거하고 지금 출마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연결 짓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 설 연휴 이 상황들을 보고 예. 또 결정할까 싶은데 솔직히 좀 피로감이 많습니다. 국민들도 이게 정치인이란 게 결국은 어떤 시점에 어떤 판단을 빨리빨리 해줘야만이 이게 되는 것인데 출마하든 말든 본인이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만 이게 매듭을 질 텐데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 저는 오히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만 더 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잠깐 종합해 보면 누군가는 저 김대기 실장의 메시지가 확인 사살에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나 전 의원은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약간 의중을 물어보는 듯한 나는 사과를 했다 뭐 이런 다시 또 이제 공이 넘어간 느낌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전에 나 전 의원의 속보 입장문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